에마 신청서 접수 및 판매 허가 심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참 힘드시지요? 현재의 상황으로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셀트리온을 응원해온 닥터세콤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요. 하지만 골이 깊으면 높이 솟는다고 하죠. 분명히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레키로나 에마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고 판매 허가에 대한 심사가 착수되었습니다. 4개의 항체 치료제 중 1등입니다. 그것도 조건부 판매 허가가 아닌 정식 판매 허가를 위한 심사입니다. 롤링 리뷰 단계에서 판매 허가 신청서 제출 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쟁사 항체 치료제를 모두 뒤로 하고 레키로나가 가장 먼저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유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레키로나가 1등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온 주주님들 화이팅! 2028년 그날까지.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보조적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출한 데이터의 견실성과 추가 자료 제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달 이내 최종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짧아진 기간 내 의견 도출이 가능한 것은 롤링 리뷰를 통해 레키로나의 품질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 등에 대해 이미 평가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3. 이와 동시에 프렉에서 셀트리온에서 제출한 RMP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4. 또한 PDOCO에서도 핍도 평가하였고 에마 의견이 채택되었다. 5. 레키로나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해 C는 모든 EU 회원국 및 EA 멤버를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결정할 것이다. 스페인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단클론 항체에 대한 시판 허가 응용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에마는 단기간에 레그키로나의 이점과 위험을 평가하고 제시된 데이터의 견고성과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2개월 안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짧은 기한은 에마의 인체용 의약품위원회가 진행 중인 검토 중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일부 데이터를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 CHMP는 실험실 연구 및 동물 연구의 데이터와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마 안전위원회는 약물의 위험을 식별, 특성화 및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하는 회사가 제안한 위험 관리 계획의 예비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에마의 소아의약품위원회는 코비드-19 약물의 가속화된 기한에 따라 소아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회사의 소아 연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판매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추가 데이터가 CHMP가 레그키로나의 이점이 치료에 대한 위험보다 크다고 결론 짓기에 충분한 경우 에마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레그 단비마브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활성을 갖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특정 구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단백질 유형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신체 세포에 들어가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느긋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부자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현직 의사로서 레키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실제로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레키로나가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투여가 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지금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지 않은 그냥 경증 환자에서는 그럼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딱히 병원에서 치료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에 치료제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몸 상태를 좋게 해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처치를 하는 수준이지요. 수액을 투여하고 열나면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등 보조, 약을 투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균성 폐렴이 진행이 된다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세균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죠. 병원에서는 주로 세프트리악손이나 레보플루사신, 심한 경우 피페라실린, 메로페넴 이런 항생제들을 투여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아니죠. 이러한 치료제들은 그저 바이러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같이 번식하는 세균들을 치료하는 것이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르키로나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치료이고 근본적인 치료이지요.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치료 능력을 가진 이런 항체 치료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레키로나가 투여가 되면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 안심이 되고 환자분들도 안심이 됩니다. 실질적인 치료제가 투여되는 것이니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노령분들은 중증으로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중증 코로나 치료 때는 환자분들이 입으로 산소 마스크를 들여도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폐로 연결되는 튜브 같은 것을 성대 안으로 넣고 산소를 공급하지요. 하지만 매우 힘든 치료입니다. 환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요. 여러분들 입 안으로 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이렇게 힘든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의료진의 로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관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조절해야 하고 압력,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해야 하지요. 이것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치료는 낮밤이 없지요. 밤에도 그 엄청난 방역복을 입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레키로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투여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후유증 없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아서 병이 진행되고 후유증이 남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로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환자분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 모두의 안위가 달린 일이고 모두의 행복이 걸린 일입니다. 저 닥터세콤은 여러분과 함께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국내 최고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다시 높이 비상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